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위기 때 사들인 회사채와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전량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이번 매각이 통화정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시장은 테이퍼링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올해 1분기 반도체 제조 장비 분야에 8조 원가량을 도입해 중국, 대만 등을 제치고 세계에서 관련한 투자를 가장 많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시설을 확충하면서 장비를 들여 관련 투자가 지난해 1분기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 국내 증권사들이 전분기보다 2배 많은 당기 순이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시장에 자금이 대거 들어오면서 수탁수수료, 자산관리 부문 수수료, 자기 매매 손익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가 미국 수소기업 모놀리스 지분 일부를 인수하며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생기지 않는 친환경 수소 가운데 하나인 청록수소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해 대량 생산에 성공한 곳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오랜만에 양 지수는 시원한 상승을 뿜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오르는 이유 아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형 IT주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고 대표할 수 있겠죠. 이런 주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반도체 그리고 IT 부품 등 좀 그에 비해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종목들도 따라 올라가면서 지금 시장 지수 견인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지수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흐름들 오늘 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예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네, 오늘은 대형 IT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경기 민감주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생활이 다시 재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우리 시장 좀 지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의료 부문 업종도 자세히 봐야 된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의료 업종을 어떻게 보시는지 전망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지금 오늘 어떤 내수주들이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 전에 여행 그리고 항공 같은 이 백신 접종률에 대한 수혜 업종이 부각을 굉장히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시 쉬어갈 때 매수하는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항공이랑 여행 업종들 같은 경우에 주가 상승세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지만 어떤 펀더멘탈 실적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펀더멘탈이 받쳐주고 이 기대감이 있는 업종을 봐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의료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가별 차이는 좀 존재하지만 이 백신 접종률이 올라오면서 이 코로나19 정상에 대한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보복 소비까지 맞물리면서 소비 성장세가 기대 이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1분기 우리 업체들은 대부분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였는데 특히 의미가 있는 점은 코로나19 이전인 이 2019년 1분기보다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이고요. 지금 현재 의류 브랜드 FNF, 한섬, 신세계 인터내셔널,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특히 한국 내수뿐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소비 효과와 브랜드력이 맞물린 FNF와 필라홀딩스의 실적 성장세가 돋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이 OEM 업체들은 카테고리별로 상이한데 특히 이제 우리 쪽의 OEM은 서프라이즈는 기록했으나 이 스포츠 신발 OEM 업체는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약간 시점 차이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신발 OEM 업체보다도 우리 OEM 업체들이 하반기 때에 어떤 코로나19 정상기에
가장 크게 좀 수혜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의료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시적 호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여행 수요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19 정상화에 따른 소비 회복의 수혜를 예상은 하더라도 가장 크게 좀 1차적으로 가볼 수 있는 게 여행업종과 의료업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의료업종 안에서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 영업무역에 대한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클렛이나 같은 이 세계적인 어떤 OEM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밸류 가치가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스포츠웨어 OEM사나 원단 수직 계열화 비율이 높아서 이 영업무역이 다른 이 우리 OEM 업체들 대비해서는 이 저평가 매력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예상치가 지금 2.7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3천억 가까이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의료 쪽의 OEM 매출은 1조 3,900억 정도 예상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한 9% 이상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는 게 의료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바이어들이 원자재 업체와 직접 협상 후에 영업무역의 원단 업체를 지정해주면서 원단 가격 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영업무역은 이런 리스크는 피해간다는 점도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여행을 가게 되면 의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게 되기 마련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관심주로는 영업무역 꼽아봐 주셨네요. 의류 업종에 대해서도 유심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객장 상황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IT 업종으로의 집중세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 모두 선물까지 매수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으로의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솔브레인, JYP 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만 좀 매수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등으로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JYP 엔터테인먼트, 테스, 에이스테크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기다렸던 IT 업종이 오늘 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계속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IT 업종 드디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사실 5월 이후로 좀 부진했던 IT 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IT 업종의 강세가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역시 우리 시장에선 IT 업종이 움직여야 좀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 같고요. 일단 업황에 있어서는 전망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이라던가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이 SK하이닉스 또한 인텔 랜드 사업부에 있어서 공정위 승인 등의 이런 요인 등이 더불어 유입되는 점 등이 향후 전망을 조금 더 밝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오늘 오전에만 약 7천억 원가량 유입된다라는 점에서 수급까지 더해지는 모습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반면에 상승을 주도했었던 컨텍 업종이죠. 기계, 건설, 철강, 여행 관련 민감주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 이런 차익 실현 등의 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은 대비되는 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고민해 볼 만한 점은 이번 주 흐름과 유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행주라든가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이 좀 나왔었는데 지난 거래일은 다시 한번 강세, 그리고 오늘은 약세인 상황인데요. 일단 이러한 흐름이 내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좀 업종별 순환매가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일단 뭐 오늘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5G 업종 등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어질지 여부 계속 관심 기울여 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렸던 만큼 조금 6월에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좀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드리고요.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도 정리해드립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오늘은 김혜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오늘장 현재 흐름이 좋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 상승 탄력 이어나가길 바라보면서요.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0.86% 오른 3,25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닥 1% 상승한 990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시죠. 코스피 수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4,715억 원 현재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 1,789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현재 6,544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보시죠. 네, 개인과 기관이 현재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이 935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 7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홀로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견인하고 있습니다. 1,160억 원 현재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는 IT 섹터, 전선주, 제약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철강주, 여행주가 있습니다. 네, 먼저 IT 섹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IT 섹터 살아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올려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2.6% 오른 82,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2.78% 오른 12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DB하이텍인데요. 1분기 매출이 사상 최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DB하이텍 현재 6.13% 급등한 57,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선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선 업종의 주요 원재료인 전기동의 평균 가격이 1분기간 30%가량 상승했다라고 하는데요. 대한전선 현재 8거래일 연속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6.23% 오른 2,4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가온전선 업종 호황에 이어서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강세 흐름 더해가고 있습니다. 14.61% 오른 45,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주 살펴보겠습니다. 제약주도 오랜만에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추가 출하 소식에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4.05% 오른 15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제약 오늘 가파른 상승세 보이면서 VI 걸리기도 했는데요. 10.05% 오른 1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ADM 코리아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인데요. 따상 기록했습니다. 현재 9,8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하락하는 업종도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의 하락세는 오늘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1.7% 내린 34만 7천 원에, 현대제철 2% 내린 52,900원에, 동국제강 역시 2%대 하락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2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여행주 보시죠. 네, 최근 며칠간 백신 확산 기대감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조정받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0.89% 낮지만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22,300원에, 하나투어 0.76% 내린 91,900원에, 레드캣투어 현재 2.56% 내린 3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리더스 기술투자 살펴보겠습니다. 리더스 기술투자가 윤석열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더스 기술투자가 윤사모, 윤석열을 사랑하는 모임의 중앙회장인 홍경표 씨를 금융투자 고문으로 위촉했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1,1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보았습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위안화 강세가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위안화 대 달러 환율이 2018년 5월 이후에 지금 3년 만에 거의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위안화 강세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해외 여행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자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M&A가 제동이 걸리면서 달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위안화는 절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위안화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절상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해외 증권 투자를 지금 장려하고 있고요. 또한 월요일부터는 전격적으로 외화 예금에 대한 지급 진비율을 5%에서 7%로 인상을 했습니다. 중국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외화 예금액은 무려 1조 달러가 넘는데요. 6월 15일부터는 200억 달러 정도의 유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지만 위안화는 그래도 6.3위원대에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행진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연초 수준까지 약세 추세로 지금 돌아서 있는 상태고요. 또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국제 상품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입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위안화 강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중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확연하게 떨어진다든지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까지는 위안화 강세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도 위안화 강세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좀 강세가 이어진다면 중국 시장으로 자금 유입도 계속될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증시는 때 아니게 지금 화랑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4일 연속해서 중국 증시의 거래 대금은 1조 위엔을 돌파했습니다. 1조 위엔이 넘는다는 것은 강세장에 들었다는 신호가 되고요. 또 24일 이후부터 오늘 오전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을 보면요. 무려 8조 3천억 원 정도에 달할 정도로 거의 폭발적으로 중국주를 사자고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V자형 경기 회복이 지금 찾아오고 있고요. 또 경제 펀더멘탈도 양호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중 간의 격렬했던 대립도 조금 수그러들고 있는데요. 환율 보고서에 그 환율 조작국으로 인정이 보류가 됐고요. 미국의 투자 금지 리스트에 샤오미가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중국 A 증시에 대한 투자 자금들이 연일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더라도 MSCI라든지 FTSE와 같은 국제 투자자들이 보는 지표에서 중국물에 대한 투자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수와 연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인덱스 펀드 쪽에서는 중국 비중을 지금부터 막 올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요. 운용 담당자의 그 재량권이 큰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주식을 지난주서부터 이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수급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중국에서 좀 봐야 될 기업이나 업종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좀 관심 있게 보시나요? 네, 위안화가 절상이 된다면 아무래도 내수 관련주들이 좋고요. 내수주를 이끄는 중국의 제조 공장이다 보니까 제조업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의 20%를 차지하는 게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독자적인 공급망 구축뿐만 아니라 혁신을 불어넣고 있고요. 서비스 산업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의 탑 100 기업들을 보면요. 중국은 7개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8개에 비하면 상당히 떨어지고요. 이 때문에 국제 경쟁력 약화 때문에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한 중국 기업들을 이끄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 보고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한 방이 바로 전기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동력전지, 모터, 전기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기 자동차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비싼 부품이 배터리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서 1위가 CATL이고요. 4위가 BYD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고요. 특히 자동차 전자화와 관련된,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 스마트화가 앞으로 대세다 보니까 화웨이라든지 세계 최대 드론 회사의 DJI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그리고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미래 전략을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칩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들 부분들도 아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유망한 업종 확실하게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스마트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위안화 강세는 또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출을 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매수가 또 우리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바이 코리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기회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번 주 들어와서 위안화 강세에 따른 원달러 환율도 1,105원대까지도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3개월 만에 지금 최고치에서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화 절상이 되면 그동안의 수출 악화, 특히 테이퍼링에 따른 그 직격탄을 받는 IT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매도 물량이 계속됐었는데요. 외국인들이 이 때문에 올 한 달만 무려 5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엔화가 그 절상이 되기 시작한 5월 28일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이 무려 6,420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한국을 떠나려는 외국인들이 다시 유입되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수출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 조선업체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앞으로도 당분간 유입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환율 정책과 관련된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비주도 성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완만한 원화 강세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 입장에서는 환 리스크가 경감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출 관련주들 특히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내수와 관련된 원화 강세 수혜주죠. 백화점이나 항공 그리고 여행, 유통, 정유, 식품, 해운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달러 이야기, 위안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우리나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들 앞으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중국의 산하 제한 완화 정책인데요. 지금 세 자녀까지 허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인구 정책을 바꾼 이유 어디에 있나요? 네, 중국의 인구는 공식적으로 14억 1천만 명입니다. 65세 고령자들은 무려 1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인구 감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제조 강국, 생산성 향상, 그리고 부양자 부담으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실제 공식적으로는 1,200만 명이지만 실제 출생자들은 800에서 9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인구 증가가 절실해졌다는 거죠. 이 때문에 세자녀 정책으로 바꾼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SNS상에서 달려오는 댓글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출산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댓글들을 보면요. 돈이 있어야 낳지. 3명은커녕 2자녀도 낳고 싶지 않다. 1명이면 충분하다. 낳는다고 해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이런 비판적인 댓글이 올라왔고요. 신화사 같은 경우에는 세자녀 정책 결정 이후에 출산 준비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응답자들의 95%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책과 관련된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정책 변경에 따른 호재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출생용품이나 유아 관련주가 지금 호재로 작용하면서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상승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호재 좀 영향을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중국에서는 출생자 수들이 급감하는 것은 아무래도 90년 이후에 태어난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라든지 경력을 상당히 중시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솟는 생활비뿐만 아니라 돈 먹는 3대 기계라고 하는 교육비, 의료비, 집값 부담이 워낙 크다는 거죠. 2020년 작년 기준으로 성인까지 어린아이를 키우는 양육비가 무려 3억 4,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하지만 사립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부모들의 의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립교육을 받는다면은 부양비가 무려 7억 3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사립 유치원에서 원어민 영어 교육까지 받게 한다면은 연간 1,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세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중산층이라도 파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정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서도 그 출산용품이나 분유, 육아용품과 같은 종목들이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그 제자리에 들어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네, 중국에서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혼화가 지금 통배돼 있고요. 또 미혼화도 진행이 되고 있고, 초식화, 개인주의, 생활비 상승, 유아비용 상승,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경력을 우선하는 그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그 분화가 아무래도 걸림돌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 때문에 출산율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출산율을 높이려면은 아무래도 교육비와 관련된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고요. 보육에 따른 서비스도 정부가 좀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집값을 또 안정시켜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남녀 성비를 보면은 4천만 명 정도가 남자가 더 많은데요. 정년기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집뿐만 아니라 그리고 보석함, 그리고 자동차 키도 줘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혼인율이 계속 급감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신생아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결혼관이라든지 가정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산하 제한을 완화해 준다는 것만 가지고 신생아는 절대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산하 제한 완화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코인에 대한 이야기 질문을 드리면요. 중국이 한때는 전 세계 비트코인의 채굴량 9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중단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래뿐만 아니라 채굴을 금지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 공산당 지도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는데요. 이 시점에 맞춰서 디지털 위엔화 보급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이 디지털 위엔화를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금융, 통화 부분과 관련된 패권을 도전하고자 나서는데 미국이 발등을 찍는 게 아니라 의외로 민간 주도의 가상화폐가 발등을 찍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페이팔이나 유니온페이와 같이 5,600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디지털 위엔화보다도 교환 매개 기능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가 있고요. 가상화폐는 그 자체만 갖고 있어도 투자 수익을 가져다주는 가치 저장의 수단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금융주권에도 큰 타격을 미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와 관련해서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데는 아무래도 엄청난 화석 에너지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규제가 없이 이대로 내버려 두면은 2024년 정도가 되면은 1억 3,050만 톤의 탄소 배출과 맞먹는 규모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진핑 국가 주석이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탄소 절감 정책에도 반하고요. 또 가상화폐는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돈 세탁이라든지 범죄 조직의 불법적인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시 주석으로 볼 때는 정적들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그 당분간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규제를 절대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는데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는데요.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이렇게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96.6%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덱스터부터 보시면 포트 제외되면서 15.9% 수익 내줬었고요. 오스템 0.9%로 포트 제외, 네이버, SNK, SM라이프 디자인을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가 24.2%, 우성사료가 16.6%, IHQ가 포트 제외되면서 12.5% 수익 냈고요. 보성파워텍 M게임도 12.7%, 10.1% 각각 수익 냈습니다. 네, 보령지역이 12.9%로 목표가 달성하고 대성파인텔, SM라이프 디자인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제로투세븐도 목표가 달성을 했었죠. 수익률 좋게 나왔었고요. HMM이 포트 제외되면서 20% 수익률 기록을 해줬습니다. 네, 현대코퍼레이션, 신성 델타테크, 안랩 이렇게 세 종목도 포트 제외되거나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15.4%가 신성 델타테크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총 5종목 담겨 있죠. 지금 한전산업이 1.3% 달려가고 있고요. 대상, 남해와 금호석유, 메디포스트 열심히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누적 수익률과 현재 포트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일단 시장 점검부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형 IT주들이 잘 가주면서 지수 견인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주연 위원님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월요일 주유소 시간에 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이 이제 박스권 탈피를 위해서는 대형 섹터가 하나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섹터 쪽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지금 IT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섹터들 중에서 이제 뭐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IT일 거고요. 다른 하나가 제약바이오 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워낙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개별 이슈로 이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IT 섹터 쪽, 이 섹터가 이제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이제 신고화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 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지금 지수대로 마감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종가 기준 신고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요번에 어저께 이제 뉴스가 나왔었죠. 4대 경제인과의 대통령과의 이제 간담회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제 사면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도체 쪽에서의 이제 대량 투자, 그러니까 이제 큰 돈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오너들의 그런 결단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제 사면될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도 또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삼성전자 오늘 2.7%나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이제 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약간 이 박스권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슬롭이 하방으로 좀 향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러한 이제 트렌드 안에서의 주가 흐름이 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트렌드 상단을 삼성전자가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시장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83,000원에 170만 주가 이제 매도세로 걸려 있는 부분이고요. 또 83,500원에 60만 주, 전체적으로 위에 호가가 약 한 200만 주 넘는 물량들이 정고점 구간에서 대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요 물량을 좀 해소해 준다고 하면 85,000원까지 또 단번에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국내 지수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 IT 섹터가 이제 오랜만에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SK 하이닉스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IT 대형주들이 상승 흐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우선주도 좋고요. 삼성, SDI도 반등 흐름이 좀 잡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 하단에서 저점을 찍고 이렇게 지금 반등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앞으로 IT 섹터의 반등 흐름과 함께 시장이 좀 상승할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IT 섹터를 그렇다고 또 올라가는데 따라가기보다는 눌림을 좀 기다려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순환매가 좀 돌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IT 섹터들이 약간 좀 소외되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 IT 섹터들이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화학업종도 저점 구간에서의 좀 반등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유가 관련주들도 지금 유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좋은 흐름에 따라서 지금 시장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최근에 이제 좀 강세를 보였던 소비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 구간을 좀 거쳐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머티리얼이라든지 이제 반도체 소재 장비 관련주들도 지금 원익 IPS도 그렇죠.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 전체가 지금 골고루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섹터가 확연하게 좀 눈에 띄게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의 이제 이제 지금 풀려날 수 있는 그런 부분, 사면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그런 기대감 속에 좀 상승하는 흐름 앞으로도 좀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조정을 조금 기다리는, 눌림을 조금 기다리는 그런 자리가 나오기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G 관련주들부터 또 반도체,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쪽까지 해서 골고루 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음식료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 눌림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철강도 조정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좀 거쳐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IT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괜찮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전일 좀 강했던 섹터를 생각한다면 건설 섹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전부 다 눌림목이 굉장히 좀 잘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IT 섹터와 그리고 이 건설 섹터들 내에서 특정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순환매가 좀 돌아갈 가능성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특별한 지금 우리가 모르는 악재는 새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도 지금 앞에 한번 나왔을 때는 좀 기간이 길게 이렇게 2월 달에는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때 당시에 나왔던 게 이제 채권 금리 이야기 나오고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그런 불안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고요. 요때 당시에도 뭐 같은 이야기가 나왔고 이때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조정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 말은 시장이 이제 이 테이퍼링에 대한 내성을 좀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진행된다라는 그런 페드에서의 뭐 그런 이야기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요 관련된 이슈로 시장이 조정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악재가 더 이상 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부분보다는 이런 악재들이 내성을 가지고 시장은 앞으로도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고점 오늘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넘어선다고 하면 내일 정도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 지표로 우리가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 매매 동향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 보통 조정이 나올 때 올라올 때 이렇게 개인들이 매도를 하는 부분이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관과 외인들의 쌍거리 매수가 오랜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지금 7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올라올 때마다 제가 현금 비중을 확대하라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 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굉장히 잘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게 일반 개미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대응을 잘 해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진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도를 한다라는 부분은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조정 나올 때 매수를 좀 강하게 이어간다면 또 반등하는 시점이 조만간 나온다라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을 보고 따라가던 그런 흐름에서 개인들의 수급을 보고 함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에 증시 점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한 종목씩 AS 받아봐야겠죠. 위원님, AS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도너 리포트가 사실 시장이 이제 강한 흐름 속에서 힘을 별로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수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지금 현재 메디포스 같은 경우에 지지하던 가격대를 살짝 이탈시키면서 오늘 아랫꼬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한 4거래일 정도의 이 거래 금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주가는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이 부분이 다이버전스로 생각을 한다면 저점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는 5일선을 다시 강하게 올려 세우면서 종가에 마무리해준다면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될 가능성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세가 조금 강하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일선 위로 어저께 갭 상승 출발해서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확연하게 또 줄어들면서 이렇게 이제 단기 눌림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박스권 하단에서의 조정 잘 받고 있는 모습이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니까 이 종목 역시 지금 저점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음봉이 나오는 5일선 부분에서의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지금 뭐 수익권 들어왔다는 분도 계시고요. 아직 추가 매수를 안 해서 손실권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단기 이평선들 역배열 구간이고 21선 위로 올라온 이후에 눌림이 나오는 시점에 매수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자리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다리셔도 좋겠고 아니면 올선 부근에서부터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결국은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좀 달라질 가능성 상당히 높은데 6월 말 되면 이제 2분기 실적 마감이 되겠죠. 그리고 7월부터 다시 실적들, 2분기 실적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6월 한 셋째 주 이후부터는 아마 실적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또 강한 상승 흐름을 볼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해화학인데요. 남해화학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저께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지금 눌림이 살짝 만들어주고 있는데 어제에 비해서 지금 어제에 비해서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봤을 때는 내일쯤 해서 시가 상승 출발하거나 아니면 내일도 거래량 죽이면서 반봉으로 이제 조정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울선 상승각을 본다고 하면 뭐 하루 정도 더 조정 나올 가능성 한 2거래일 안에 좀 상방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지금 고점이었던 자리를 보면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 부근입니다. 그래서 1350원이라는 이 저항을 뚫어내준다라는 부분이 보여진다면 좀 주가 흐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제가 어저께 이야기 드릴 때 이제 좀 매수 포인트들 이 종목을 보유해야 되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매수 근거, 매수 이유가 뭐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종목 계속 보유해야 되는 관점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 조정이 조금 이렇게 보면 짧은 그런 구간을 좀 거치긴 했지만 충분히 좋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현재 남해학이 뭐 보시면 0.7% 정도 조정 구간, 그러니까 손실 구간이죠.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또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어제 양봉 나온 저점 구간이 보시면 돌파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하로 조정 나왔을 때는 또 매수 관점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전산업이 잘 올라가다가 오늘 좀 미끄러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상승 흐름 쭉 이어져 왔고 그리고 최근에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 놓다가 돌파하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 보이는 이제 뭐 고점대 이런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하고 눌리고 다시 상승하다 지금 조정이 나오는데 5일선을 지금 5월 18일 이후 돌파한 이후에 오늘 처음으로 좀 이탈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전일 대비해서 그리고 평균 대비해서 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 말은 일단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한 사람들의 매도세가 나와주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내일쯤 해서 5일선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 좀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내일 다시 5일선 회복해 준다면 지금까지 상승 흐름 이어왔던 단기적인 트렌드를 다시 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상인데요. 대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을 보고 우리가 접근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박스권 굉장히 장기적인 박스권입니다. 그 장기적인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의 흔들림이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이 여기서 조정을 추가적으로 뭐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바로 못 올린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지금 파동 안에서의 주가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파동의 저점 고점들이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수렴을 해가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저점은 아직 확실하게 이번에 변곡이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파동이 이어질 가능성 높고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 실적이 일단 좋고 저평가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IT 섹터들 강한 상승세 나오면서 식품주들 그리고 소비주들이 조금 주춤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순환매 돌아가면서 또 움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 내릴 때마다 어느 지점에서 내가 추가적인 매수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만 좀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 5월 달부터 상승하는 요 흐름을 본다고 하면 오늘 지금 저점 구간 21선 살짝 이탈시키긴 했는데 지금 추세는 지지를 아직은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내일 정도 다시 5일선을 회복하는 양봉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파동을 점진적으로 좀 줄여가면 수렴해가는 에너지를 모아가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대한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자세한 전략 또 한 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이주연 위원님과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는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접수 부탁드릴게요.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